옛날에는 절개를 많이 하고 근육도 들어 올려서 꼬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어떤 거상수술이죠. 요즘에는 절개 안 해요. 웬만하면 다 절개 안 하고 그냥 주말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고 2, 3일이면 깨끗해지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실에 어떤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는 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조직을 들어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추세는 뭐냐? 실을 이용해서 절개를 안 하고 수술한 티가 별로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살짝 효과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비절개로 젊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프트는 온몸의 모든 부분을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가슴이 늘어졌으면 가슴도 요즘에는 실리콘 고무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 실로 해서 걸어서 들어 올립니다. 또 힙업도 해요. 힙도 고무 밴드 같은 걸로 해서 들어 올려서 힙업도 하고, 그러니까는 몸도 한다는 얘기죠. 실리프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가령 눈썹도 올릴 수 있고, 이마도 잡아 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눈 밑 팔자주름 또는 뭐 인디언 주름, 그다음에 입 옆에 저울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둘리주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잡아 당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당겨 입꼬리도 올릴 수 있고, 또 입꼬리가 양쪽이 다르면 양쪽을 다르게도 올릴 수 있고, 코끝이 많이 처졌으면 코끝도 들어 올릴 수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실리프트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리프트하고 같이 하면은 또 이제 더 상승 효과가 나는 그런 그 성형 수술도 많이 있어요. 본래 실리프트, 엔도틴 실리프트 같은 거는 뼈 수술을, 얼굴에 광대 축소 수술 같은 걸 하면은 볼처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엔도틴을 걸어서 들어 올리는 수술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뼈가 쭈그러들면서 볼이 처지면은 비슷한 위치로 볼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거죠. 안면 윤곽 수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엔도틴 리프트라든지, 가령 눈썹 거상 수술을 이마 뭐 내시경을 해서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엔도틴을 이용해서 당겨준다든지, 또는 엘라스티쿰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목주름 같은 것을 얼굴 안면 거상 수술할 때 같이 목주름 실리프트를 한다든지, 안면마비 같은 게 와서 한쪽 입꼬리가 뭐 안 움직인다거나 이럴 때 엘라스티쿰 같은 탄력 고무 실 같은 걸 이용해서 양쪽 입꼬리를 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성형 수술을 하면서 같이 배합해서 실리프트를 많이 씁니다.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물론 이제 좀 처진 게 좀 덜하죠. 뭐 나이가 16살 정도만 돼서도 다크서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눈꼬리 이렇게 본래 천성적으로 이렇게 인디언 주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실리프트를 합니다. 뭐 인디언 주름에는 엔도틴 중면부 거상 수술하면 제일 좋고요. 눈물꼬랑 쪽에다 실을 넣어서 볼륨 효과로서 다크서클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볼륨이 쭈그러들면서 처지니까 같이 지방 이식이랑 같이 실리프트를 한다든지, 실리프트를 하면서 스컬트라 같은 걸로 해서 콜라겐 섬유를 촉진시키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한다든지, 그 실을 잡아당겨서 압축을 시키면은 눈꼬리 쪽에 피부가 약간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만 좀 피부 눈밑주름 제거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시술을 하면 되니까 어느 전 연령대 골고루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피부가 처지면 올리는 데에는 어떤 시술이든지 필요한 거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꼭 어떤 연령에 딱 맞는 그런 실리프트는 없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져 내려와서 작은 얼굴도 커져요. 사실은 뼈가 커지는 게 아니고 피부 살이 처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방 흡입으로 해서 이제 얼굴을 턱선을 뭐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벨로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서 빼내면서 리프트를 하기도 하지만, 실리프트를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시술하기도 합니다. 실리프트를 해주면 얼굴이 작아져요. 왜냐면 위쪽에서 잡아 당기니까 뼈 윤곽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양쪽이 이제 선천적으로 입꼬리가 뭐 양쪽에 높이가 다르다든지 비대칭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엘라스티쿰 같은 그런 고무줄 탄석이 있는 실리콘 고무실 같은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양쪽을 잡아당기는 힘을 다르게 작동을 시켜서 잡아당겨주면 그 근육의 힘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근육이 약화된 근육을 힘을 도와줘서 양쪽 입꼬리 높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비대칭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턱살이 처지거나 볼 처짐하는 것은 실 리프트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목살 같은 거는 요즘에 나오는 실리콘 실인 엘라스티쿰 같은 걸로 해서 양쪽에서 슬링으로 걸어 올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뚜렷한 목선을 만들 수 있고요. 볼살이 얕게 처진 경우는 뭐 코그실이라든지 PDO 실이라든지 PLLA 같은 실을 이용해서 이제 당겨주고, 전체 조직이 같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골막 박리를 약간 해서 그 엔도틴 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엔도틴으로 해서 걸어 올려주면 볼 앞쪽에 있는 조직이 한꺼번에 빙하가 움직이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 그 올려주는 무게에 따라서 사용하는 실이 다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피부도 늘어지고 처지지만은 그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도 없어지고 근육층도 쭈그러들고 근육층 밑에 있는 골막과 뼈도 오그라듭니다. 결국에는 근육이 오그라드는 것을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해서 일종의 요즘에는 병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볼륨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듯이 피부가 처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볼륨을 보충해 주는 것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골막 박리를 해서 잡아당겨 주는 엔도틴 리프트도 좋고, 또 근육 쪽에 걸어서 올려주는 엘라스티쿰 같은 것도 좋고, 그 위쪽에 좀 더 위쪽으로 올리는 코그실 같은 거를 같이 걸어 올려주면서 두세 개 레이어를 같이 끌어 당겨주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지방 흡입이라든지 얼굴에 지방 흡입이라든지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살이 처지지 않습니까? 지방 흡입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얼굴에 지방 흡입은 그냥 팔자주름 있는 데를 지방 흡입을 하든지, 아니면 저울 부분을 지방 흡입을 하든지, 목 부분을 지방 흡입을 하든지, 지방 흡입을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지방이 많아서 뽑아냈는데 의외로 피부가 처져 내려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피부를 들어 올리는 수술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 하안면부 쪽의 턱선을 잡아당기는 술로 좋은 것은 리본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본실로 당겨주면은 좋고,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PDO 코그실을 사용해서 잡아당겨주면 보통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실리프트를 할 때 진짜 이 재수술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의점은 이제 무엇보다도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죠. 뭐 이게 합법적인 재료, 그리고 또 인증받은 재료, 이런 재료를 써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소독도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가 경험이 많아서 저 뼛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 표면까지 모든 부분의 각종 층을 다 잡아당길 수 있는 실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서도 그 의사가 미적인 감각이 있어서 실로 당겼을 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본 적도 많은 그런 의사, 그 의사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재료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성공하는 건 그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하겠죠. 좋은 의사는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술도 늘어나고 결국 실력도 좋아집니다. 물론 타고난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만한 기술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의원, 뭐 피부과, 또 일반 뭐 선생님들도 이제 피부 쪽에 실리프트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본래 그 얼굴 뼈 수술을 많이 했어요. 얼굴 뼈가 뭐 10,000개씩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뼈 수술을 하면서
골막을 처지지 않게 해서 골막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연구를 해서 저 밑에서부터 얼굴 조직을 끌어올리는 걸 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연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밑에 있는 뼈, 그 위에 골막, 그 위에 근육, 그 위에 어떤 근골막 시스템, 또 그 위에 피하 지방층, 그리고 피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인대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학교에서 해부학 쪽에서 배웠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박리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사실 실리프트는 합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봐갖고는 아주 쉽거든요. 기본 기초적으로 어떤 해부학적인 그 기초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바탕이 돼 있어서 시술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얼굴에 선을 예쁘게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수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로 당겨도 똑같이 당겨도 얼굴의 윤곽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당기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경험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의원이나 뭐 이런 피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물론 잘 하시지만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밑에 뼈부터 피부 전층까지를 다 포함된 모든 수술을 다 해본 의사로서 지금 실리프트 쪽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의사로 돌아온 거가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모든 분야의 성형수술, 모든 부분의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리한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경험이 충분하다.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